그러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SK바이오팜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그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흑자 전환과 동시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무려 이제 6개나 발표가 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이제 후속 매수세가 다소 좀 결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좀 아쉽죠.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2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대략 한 8만 2천 주 정도.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최소한 30만 정도 수반을 시키면서 이제 예쁜 양봉을 만들어줬다면 뭐 본격적인 어떤 그 랠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또 기대를 해봤었는데, 일단 또 한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썸네일 제목이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인도 경제에 있는 내용이죠. 물소의 뿔처럼 좀 혼자서 가라. 결과적으로 이 실적만 보고 간다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이제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반드시 이제 그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뭐 말 그대로 무쇠 불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강력 보유와 함께 오히려 이제 눌림목 때마다 뭐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그 흑자 전환과 오늘 또 그 증권사 보고서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 대략 지금 현재 한 2.5% 정도 상승인데요. 일부 좀 이제 그 약간 오버슈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거품이 좀 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뭐 9만 원 밑에서도 뭐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따라잡는 것은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뭐 다음 주 초중반 정도 눌림목에서는 우리가 또 반드시 매수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일단 실적만 보고 최소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 끌고 간다면 뭐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이제 SK 바이오팜, 바이오 섹터 전반에 걸친 어떤 외생 변수죠. 그 금리에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최근에 금리가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기준으로 좀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자, 지금 3개월 차트, 미국 10년 만기 채권인데 3개월 차트 보게 되면 앞전 고점이 이제 그 4.7%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4.4%대까지 떨어졌는데, 단기 추세는 3월 말 저점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제 단기 추세는 이제 무너졌고, 길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3월 달 저점과 3월 말 저점을 이어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추세 지선 쪽 정도 이제 닿고 있는데,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4%대도 위협받을 가능성에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그 단기적으로 3개월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채권 금리는 바이오 섹터에 좀 유리한 그 환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사족을 단다면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 관련해서 사실 뭐 인상론도 있고 인하론도 있고 뭐 분분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 환경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기 마련인데, 결국 이제 중국 때문에 그렇죠.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경제 전쟁 때문에 이제 그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제 고금리 환경이 어떻게 시장이 내성을 갖춰죠. 그 바이오 섹터가 이제 금리하고는 역상관관계 있는데, 시장 자체가 이제 그 고금리의 내성을 갖춘다면, 물론 이제 그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내성을 갖추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 바이오 섹터도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겠고요. 핵심 이제 바이오주들 잠시 후에도 이제 보도록 하겠지만, 오를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알테오젠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뭐 에스티파, 제가 이제 작년 이제 한 9월 정도서부터 이제 많이 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뭐 최소한 100% 이상씩 많이 올랐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SK 바이오팜 차례가 아닌가 또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 이거 $1 환율이죠. 지금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 이제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결정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달러로 이제 당연히 이제 결제가 될 수밖에 없겠고, 어떤 그 환율 급등에 따라 최근 이제 환율 급등 추세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이제 외생 변수가 금리도 그렇고 지금 환율도 그렇고 SK 바이오팜에는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년 7월서부터 현재까지 그 $1 환율 얘기인데, 환율이 뭐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그 달러당 1,400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이제 그 추세적으로 본다면 이제 고환율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자, 이런 점도 이제 그 SK 바이오팜의 상당 부분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K바이오팜이 이제 2020년 상장이 됐습니다. 2020년 상장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연봉입니다. 연봉이고 2021년도에 이제 깜짝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캐나다 기술 수출한 부분이 있고 또 유럽에서 이제 마일스톤이 또 유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깜짝이 일단 영업 외의 어떤 이익이죠. 950억 흑자 전환에 이어서 영업 부분으로만 본다면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졌다가 올해서부터 올해까지 흑자 전환 원년이 되는 거죠. 지금 증권사 이제 그 보고서들 전망치를 보게 되면 작게는 한 400억 정도, 많게는 이제 많게 전망한 데가 이제 760억까지 전망하고 있고 보고서들 계속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 전망치들이 실적 전망치를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뭐 잠시 후에도 이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그 신약이라는 것은 초기에 이제 비용도 투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완성이 되고 이제 상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신약이라는 거, 약이라는 게 뭐 대체로 다 아실 거예요. 매출 원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매출 원가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판관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케팅비든 이제 판관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면 실적 증가 부분이 뭐 기하급 산술급속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도 예상 영업이 대략 한 2천억대 이상을 우리가 전망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제 작게라도 한 400억 정도, 내년에 2천억이라면 주가는 뭐 시장이 뭐 특별하게 이제 왜곡이 되지 않는 한은 뭐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끌고 가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 상반기면 내년도 상반기면 2025년도 온기 이제 전망치가 거의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 정도쯤에서 매도를 한다면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그 완전히 그 실적 턴어라운드, 국가대표급 제가 실적 턴어라운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뭐 9만 원이래요. 9만 원인데 이거를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뭐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제 보수적이라면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적당히 내가 한번 욕심을 내보겠다면 20만 원대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이오라는 게 주가가 흔들림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하루 시세 일희일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9만 원에서 사서 나는 15만 원에 팔겠다는 15만 원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나는 9만 원에서 갖고 난 20만 원까지 기다리겠다는 20만 원에서 파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그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고 좀 늦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시간만 이제 내 편으로 만든다면 뭐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보고서는 최근 증권사 보고서, 지금 5월 10일자 보고서가 6개가 나왔습니다. 6개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지금 보고서는 이제 보고서 제목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 지금 이제 엑스코프리라는 것은 미국의 상품명이 되겠고 뇌전증 치료제죠. 한국에서는 이제 세노바메이트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온투주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서 그 상상인 증권 보고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고성장 지속이 확인이 된다. 그런 이제 보고서 제목이 되어 있고,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는 소폭 더 좋았다. 자, 매출이 114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급증이죠, 급증. 영업이익이 103억,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1분기에 103억을, 그러니까 곱하기 4배, 4분기까지 4배 하면 이제 40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일단 그 제품의 판매 속도가, 처방 속도가 이제 그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한 400억 이상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23년, 제가 요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올해부터 이제 그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작년에 4분기 때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매상들이 제품을 이제 안 푼 거죠. 자, 여하튼 4분기에 미국 유통 재고를 줄였기 때문에 24년 1분기에는 매출이 정상적인 추세로 증가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아래 보시면 이제 영업 흑자 기조 정착 확인, 향후 영업이익 빠르게 성장할 전망.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이 계속해서 급성장 중이다. 연초에 이제 약가를 6% 인상했습니다. 약가 6% 효과가 이제 반영이 있었고요. 자, 24년 3월 기준으로 엑스코프리 처방수 경쟁사 신약 출시 47개월 차 평균이 2.3배입니다. 2.3배. 물론 이제 4분기부터는 소폭 상승한 정도인데 경쟁사 신약 대비해서 2.3배입니다. 그 처방수가 이제 계속해서 가파르게 이어질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 급성장은 24년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우상단에 보시면 이 내용도 중요하죠. 판관비 억제,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빠르다. 매출 원가율이 이제 그 8%에서 10%입니다. 10%. 매출 원가율이.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동안에 이제 워낙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서 그렇지. 일단은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되잖아요. 상용화가 되면 매출 원가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제 판가비만 줄이게 있으면은 이익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 셋째, 시장 확대도 추진 중이다. 세너버메이트 PGTC 전신 발작 부분이죠. 그리고 세너버메이트 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 지역 확대, 투약 가능 연령층 확대를 위해서 임상 3상을 마치고 25년까지 미국 FDA에 NDA 신청, NDA라는 게 이제 신약 허가 신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상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 760억이에요. 최근 이제 증거사 보수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2040억. 그러니까 영업이 이익이 이제 매출 원가가 워낙 작은 데다 처방 속도는 계속해서 빠르게 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판관비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익 증가폭은 뭐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주가는 뭐 다소 좀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의 성장 스토리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가 이미 그 5년 전에 이제 FDA에 우리가 그 허들을 이제 넘었죠. 그래서 그 엑스코프리를 이제 개발하고 허가 만든 것도 굉장히 개발한 것도 어렵고 허가 만든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까지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바이오 파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개발비도 이제 많이 드는데 사실 그 판매망을 구축해갖고 판매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기술 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SK 바이오팜은 이제 판매까지 지금 아우르고 있어서 또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줄였어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수급인데, 지난 이제 그 1월 달이죠. 지난 1월 3일이네요. 1월 3일 날 장중 최고치 10만 4천 원 고점을 찍고서부터 이제 그 주가가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 차트 일봉 차트 아래 보시면 이제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좋아요. 현재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조정받은 이유가 지금 이제 지나가서 보면은 기관이 이제 10만 4천 공교롭게 그때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했어요. 그 지금은 좀 미비한 관점은 지금은 이제 그 매도를 안 하고 이제는 서서히 매도 매수 균형에서 약간 이제 소폭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 논리로만 따진다면 기관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되면 이제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뭐 그 어제 흑자 전환 발표됐고, 오늘 6개 증권사에서 이제 어떤 그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지 마세요. 따라서 마시고 다음 주 초중반 정도에서 논리목을 활용해서 매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좌상단이 이제 알테오젠, 우상단이 미가캔바이오, 전에 그 레고캔바이오죠. 좌단이 SD팜, 우하단이 이제 SK 바이오팜이 되겠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작년 한 9월 정도서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자제분한테 진열을 해도 좋을 주식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알테오젠이 탑픽이었고, 그 다음에 레고캔바이오죠. 현재 이름이 바뀌어서 리가캔바이오도 거의 바닥 대비해서 100% 이상 올랐고, SP팜도 최저점 대비하면 거의 뭐 100% 정도 올랐습니다. SP팜이 다소 좀 이제 주춤하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SK 바이오팜의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하여튼 그 단기적으로 좀 올랐어요. 뭐 8만 원 초반서부터 9만 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일단 그 모르겠어요. 뭐 조정이 안 들을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또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오늘 조금 이제 그 약간의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면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버블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리에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면, 원래 그 3개월 회원을 저희가 없앴는데 다시 좀 부활했습니다. 자꾸 무리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1년 하는 건 좀 부담이 되고, 그냥 3개월로 한번 해봤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좀 부활했습니다.
거기에 또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포함된 가격이니까 참고하시 바라고요. 근데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